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느덧 2023년 1월에 둘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작년 4월에 분갈이를 해준 칼라데아 마코야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갈이를 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좀 불균형하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자라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코야나의 그 번식법인 포기나눔과 그리고 수경재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수경재배 부분은 다른 관엽식물에도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육환경과 분갈이 방법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윗부분으로 이렇게 좀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로 잘 자란다면은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크게 잘 쭉쭉 올라와서 자라줘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 약간 밀생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질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짝 넘어졌을 때 이 밑에가 좀 들떠가지고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의 그런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 뿌리 쪽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 이 배수구멍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도 알뿌리가 만져지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알뿌리가 튀어나와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분갈이도 해야 되고 이 뿌리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알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흙 상태는 4월 달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아직은 이렇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뿌리가 조금 들떠가지고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잔 줄기들이 이렇게 너무 밀생해가지고 이렇게 또 쭉쭉 못 큰 그런 원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나눔을 해가지고 그 수경재배 형태로 바꾸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데아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은 여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해도 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포기나눔을 해가지고 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 알뿌리만 잘라가지고 심어도 번식이 되냐고 그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어서는 번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가늘게 그냥 일반적인 뿌리 형태로 자라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게 알뿌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런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면을 잘라보면은 그냥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궁금하시죠? 이거 잘라보고 싶으실 건데, 제가 한번 이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르지 마시고 그냥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곁뿌리가 나와서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큰 거를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뿌리를 떼어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분이 잔뜩 머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뿌리 건조에도 어느 정도 잘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름이 오게 되면은 이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뿌리는 조금 건조하고, 그리고 윗부분은 공중 습도는 조금 높게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기나눔 전에 이렇게 보셨을 때 좀 너무 빼곡하고 그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좀 털어내시고, 저는 이 부분을 찢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알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되지 않게 이렇게 살살 좀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개체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흙에다 그대로 심어주고, 이것은 기회가 돼서 그 수경재배 형태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경재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하는 수경재배는 관리가 편하고, 그리고 뿌리 성장도 볼 수 있고 인테리어적 요소가 있어서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 면에서 봤을 때 그냥 물에 이것을 꽂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수경재배도 흙에 심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잘 키우려면은 어느 정도 바로 알고, 그리고 일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경재배를 쉽게 접해봤던 것이 그 번식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꽂이 방법인데, 물꽂이가 수경재배인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수경재배와 물꽂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삽목을 해서 번식을 시킬 때도 거름이 없는 흙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물꽂이 역시 영양 성분이 없는 그 맹물에 물꽂이를 해서 발근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여러 영양 요소를 포함시킨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양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양액재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양분이 많은 물에다가 담그게 되면은 이 뿌리가 물음이 생겨서 썩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영양 성분이 없는 맹물에서 충분히 뿌리를 발달시키고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영양 성분을 주셔야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체를 갖다가 수경재배로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씨앗을 심어서 수경재배를 하실 때도 그 발화가 돼서 어느 정도 뿌리가 발달할 때까지는 그냥 맹물에다가 계속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양액에 넣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경재배도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분리해낸 개체를 이 흙의 시선에서 수경재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을 때는 너무 센 수압에 뿌리를 씻게 되면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고인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흙이 단단히 붙어 있을 때는 그대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두셔서 좀 더 불려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단단하게 달라붙은 흙이 없기 때문에 바로 흐르는 물에 좀 씻어서 좀 더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좀 붙어있는 그런 거친 것들 먼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가급적 손상이 안 되게 부드럽게 물을 뿌려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르는 물에 닦아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은 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물에다 지금 담가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런 부유물들이나 이런 거가 떠다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다 제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처음에 당분간은 물을 조금 자주 갈아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명 용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색돌도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개성있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용기에 단순히 식물을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자주 갈아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하셔도 나름 이것도 편의성이 있고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용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아래다가 저는 황토보를 넣어줄 겁니다. 이 황토보를 넣어주게 되면은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식물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물 높이를 좀 조절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는 방법은 이 밑에다가 황토보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이렇게 그냥 올려서 꽂는 형태가 있고, 안 그러면 흙에 심을 때처럼 뿌리를 황토보 안에 심겨지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토볼 같은 경우는 구매하셔서 바로 이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에다가 좀 씻으셔가지고 여기 분진이나 이런 게 좀 깨끗이 씻어나가게 그렇게 해서 이 물기를 좀 빼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바닥에 살짝 이런 식으로 황토볼을 좀 깔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 위에다가 황토볼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토볼을 채워봤는데요. 이 황토볼은 이렇게 너무 위까지 그렇게 채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윗부분은 뿌리 부분이 좀 보여야지 관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좀 뿌리가 드러나게 하고, 알뿌리 부분은 황토볼에 좀 잠기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성 있게 그렇게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빛도 어느 정도 차단되고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좀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수경재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윗부분 줄기까지 다 잠기게 그렇게 물에다가 담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윗부분까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물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뿌리 전체가 다 잠기는 것보다는 윗부분은 좀 드러나게 해 주셔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경 재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질 관리인데, 이 발근이 돼서 본격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의 영양분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녹조도 생기고 부패도 더 잘 생기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녹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녹조로 인해서 물 속에 산소도 줄어들고 그리고 물도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녹조를 막는 방법은 차광병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녹조를 방지하고 그리고 뿌리 발근에도 더 도움은 됩니다. 이런 투명 용기에 심었을 경우에는 너무 빛이 강하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서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을 갈아 주실 때 물 500ml에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런 3%짜리 과산화수소 이 용액을 갖다가 4ml 정도 넣어서 희석한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이 수경 재배에 이용하시면은 살균 작용도 하고 뿌리 썩음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산소 순환을 돕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영양분이 들어갈 경우에 양액을 만드실 경우에는 그냥 맹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갈아주시는 것은 생육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며칠에 한번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물이 이게 탁해지거나 부유물이 생기려고 할 때 그때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공급 문제인데요. 맹물에 꽂아서 이것을 키우다 보면은 영양결핍으로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돼서 흙에다가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경재배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수경재배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이런 액비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요즘은 이런 수경재배 전용 양액이 이렇게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수경재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액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유리 용기에다가 이런 간단한 형태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랫동안 수경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잘못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수경 재배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보면은 이 포트에다가 바로 이런 액비나 이런 것들을 몇 방울을 떨궈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액비를 정량보다 조금 더 옅게 그렇게 희석을 한 다음에 그 물을 갖다 여기다 부어주시고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맹물로 교체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식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뿌리가 약한 것들 그런 경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그런 액비나 이런 양액 희석액에 담궈 두셨다가 다시 맹물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그냥 이런 맹물에서 키우다가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이런 양액에 담궈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을 갈기 전에 그 식물 상태를 보고 한 달에 2-3번 정도 담가 주셨다가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하시는 방법처럼 이 포트에다가 바로 그냥 영양제 몇 방울 떨궈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일단 농도를 맞추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농도를 잘 맞췄다 치더라도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보다 물의 증발량이 더 빨라서 이게 물속의 영양성분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게 배추 절이듯이 물에서 시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과영양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녹조도 생기게 되고 또 뿌리도 썩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경 재배로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뿌리 끝이 다 검어지거나 물러서 썩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물은 그냥 물에 비해서 물의 특성상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경재배로 키우실 거라면은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게 흐르지 않는 이런 고인물에서는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희석 비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그 사이에서 희석을 해주게 되는데, 제품마다 상이하니까는 사용 방법은 한번 제품 뒷면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량보다 좀 옅게 시작해서 해주시고 생육 상태에 따라서 희석 비율을 좀 가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흙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좀 올라갈 경우에는 이 농도를 좀 20% 정도 더 묽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하는 수경재배 식물들은 비료량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는 이게 흙에 비해서 물이 온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 변화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물 온도가 좀 낮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을 갈아주실 때도 물 온도가 너무 급변하게 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물의 온도에 가깝게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식물은 집에서 수경재배로 흙에서 못지않게 잘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수경재배도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체를 포기 나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흙에다가 심고, 그리고 하나는 수경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또 잘 키워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